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클래스팅 첫 번째 과제 통합사회 2-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과제에 대한 풀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제는 3월 23일부터 3월 29일 0시까지 선생님이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우리 총 학생 166명 중에서 101명의 학생들이 제출을 지금까지 완료해 주었습니다. 학습 결과 요약을 보면 과제 정답률은 73.5%를 이루고 있고요. 총 10문제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5번 문제를 제일 많이 맞췄어요. 오답을 선택한 학생이 12명밖에 없고요. 4번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는 오답을 선택한 학생이 56명이 돼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1번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총 평균적으로 3분 3초 정도 걸렸네요. 지금부터 1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A에서 E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5개의 보기가 나왔고 하나가 옳지 않으니까 그럼 4개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A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 지역. B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고요. C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 D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 E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리부도에 있는 사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우리 지리부도에 있는 사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기후도에 선생님이 우리 문제에 있던 A에서 E 지역을 한 번 더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 근처에 있을 것이고 초록색이니까 온대기후 지역이었죠. B 지역은 여기 아프리카, 노란색이니까 건조기후 지역이 맞을 것이고 C 지역은 여기 빨간색이니까 열대기후 지역이 맞아요. 그리고 D 지역은 이쯤 되겠네요. 보라색이니까 한대기후 지역이 맞고 이 지역은 이쯤이 되겠어요. 역시 빨간색을 띄고 있으니까 열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A로 돌아와서 주민들이 주로 눈과 얼음을 이용하여 만든 가옥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통 가옥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기후지역 또는 지형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그럼 온대기후 지역은 눈이나 얼음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B 지역은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그 말은 강이 별로 없고 비가 내린다고 해도 지표로 흐르기보다는 지하수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관계농업을 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C 지역,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원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이동식 과전농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식 과전농업은 우리 EBS에서 봐서 알겠지만 숲이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얘네가 다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재만 남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재를 가지고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땅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나무가 울창한 또는 숲이 있는 이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이동을 해서 이 지역에 다시 불을 질러요. 다시 재를 가지고 만든 재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 다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또 지력이 쇠하게 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동식 불화자에 밭전자를 써서 불을 질러서 만든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이동식 과전농업이라고 해요.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D 지역, 한대기후 지역이죠. 한대기후 지역은 나무가 자라기가 힘든 지역이에요. 나무가 자라기 힘들고 여름철에
0도씨가 살짝 넘는 월 평균 기온이 0도씨가 살짝 넘는 그런 지역에 이끼가 살짝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순록을 유목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사보다는 유목을 하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여기를 보면은 우리 지리부도 아래쪽에 있는 법례를 보면 여기가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특히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우리가 벼농사,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벼농사라는 건 여름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만 생각을 해봐도 여름에 해가 쨍쨍하죠. 굉장히 덥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벼가 잘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충적 평야에서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다음은 윤희가 열대저기압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럼 4개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열대저기압이라는 거를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열대저기압은 우리가 흔히 태풍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허리케인, 사이클론 또는 윌리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발생은 열대의 바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열대니까 굉장히 지역이 덥겠죠? 더운 지역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가지고 얘네들은 힘을, 에너지를 비축을 하게 돼요. 태풍을 일기예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얘는 더운 지역에서 수증기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위도 지역, 적도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 극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얘가 가진 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가주게 돼요. 진로를 보면은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바뀌었죠.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영향은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를 동반한다. 우리나라도 태풍이 올 때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가 굉장히 많이 불죠. 대책으로는 배수시설 및 하천 제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배수시설이라는 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막 물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 물을 해결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태풍이 온다,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배수시설을 점검을 하게 되고, 강도, 하천도 범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하천에는 제방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이 문제는 3번.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도는 세 개의 기후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도를 잠깐 보니 여기 중간에 있는 0도인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부분은 가가 A 열대 기후 지역,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나 부분은 B 건조 지역,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다 부분은 우리나라도 일부 포함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다 온대 기후 지역, 하늘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러시아랑 캐나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라 지역은 D 냉대 기후 지역, 보라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마 부분은 한대 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볼게요. 자료는 친구가 여행을 하며 보는 엽서이다.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 가에서 마 중에서 고른 것은, 이제 이 엽서를 보고 엽서의 내용을 가나다라 마 중에서 찾는 거예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난 처음 와본 이 지역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은 술록 키워드예요. 술록을 키우며 수렵 생활도 키워드고요. 수렵 생활을 하는데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것도 키워드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지역의 기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술록이라는 키워드, 수렵 생활, 날것으로 먹는다라는 키워드를 보아서 이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대기후 지역은 우리가 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료에 가나다라 전통가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볼게요. 자, 가 지역은 몽골이에요. 몽골에서는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이동이 가능한 집을 짓고 삽니다. 이걸 우리가 게르라고 해요. 게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할 때 집을 내가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집을 버리고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유목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를 게르라고 해요. 가는 유목으로 인한 이동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짓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나 지역 볼게요. 나는 이 캐나다 북부 지역에 이제 얼음으로 만든 우리가 이글루라고 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글루 지역, 이글루라는 집이 되겠습니다. 나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 1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통가옥은 그 지형 또는 그 기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이 지역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얼음이 많기 때문에 눈과 얼음을 가지고 집을 만든 게 되겠죠. 디귿도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다 부분 볼게요. 다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 되고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모양의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흙벽돌집이라고 합니다. 흙벽돌집. 흙벽돌집은 이 지역에 사막이 많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이 집의 특징은 지붕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창문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지붕을 경사 있게 만들 필요가 없고 이 지역에 지열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디귿 볼게요. 다의 벽은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두껍게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열대기후 지역의 집을 보면 지붕이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죠.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집을 조금 띄워놨어요. 이걸 우리가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고상가옥. 이런 모양의 형태들의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를 보겠습니다. 라는 주로 냉대림으로 만든 통나무집이다. 이 기후지역은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열대기후에는 열대림이 자라지 열대기후에는 냉대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지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는 3개의 기후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까랑 똑같은 기후도네요. 가는 열대기후지역, 나는 건조기후지역, 다는 우리나라가 일부가 포함되어져 있는 온대기후지역, 라는 지역을 보면은 냉대기후지역, 마는 한대기후지역이 되겠습니다. 가. 향신료를 넣은 요리가 발달하였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을 바깥에 놔두면 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보면 음식이 굉장히 상하기 쉽고 식중독에 걸리기 쉽죠.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음식 재료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요리들은 향신료를 많이 넣어요. 맵고 짜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름에 볶고 튀기는 요리법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밀농사보다는 벼농사가 발달했다. 나는 우리가 건조기후지역이었죠. 건조기후지역은 밀농사, 벼농사가 다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밀농사랑 벼농사는 둘 다 온대기후지역에서 발달한 농사고요. 나지역, 건조기후지역에서는 밀농사, 벼농사가 둘 다 되지 않고 유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활용한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다 온대기후지역이네요. 온대기후지역. 일상적으로 수렵생활과 유목생활을 하는 건 이거는 한대기후지역입니다. 수렵과 유목은 한대기후지역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라. 열기를 피하기 위해 흙집을 짓는다. 흙집을 짓는 건 건조기후지역이었어요. 한대기후지역에서 육류보다는 곡물 위주의 식생활이 많다. 틀렸습니다.
한대기후 지역은 날이 너무너무 춥고 그리고 식물이 자란다고 해도 이끼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고요. 곡물 위주보다는 육류 위주의 식생활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서 농어에 불리하기 때문에 수렵을 해서 고기들을 잡게 되면 이 고기에서 이제 이 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서 비타민을 섭취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를 보니까 이 지도의 요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이 사람의 옷만 봐도 건조기후 지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건조기후는 모래바람, 흙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으로 되어 있는 얇은 천으로 된 옷을 길게 긴팔 긴바지로 해서 많이 입고 다닙니다. 공고 함께해라 사람 찾습니다. 가를 위해 일손이 필요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에 들어갈 내용은 건조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모내기를 하기. 모내기는 온대기후 중에서 계절풍기후 또는 열대기후에서 계절풍기후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는 벼농사랑 관련이 있는데 벼는 여름에 우리가 한창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 여름에 굉장히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벼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자라기가 힘들게 되겠죠. 2번 열대림을 벌목하기. 열대림이니까 열대림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관찰됩니다. 이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열대림이 나올 수가 없겠죠. 3번 술록을 관리하기. 술록이라는 단어는 한대기후랑 관련 있는 키워드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술록이니까 이 건조기후 지역이랑 맞지 않고요. 바나나를 수확하기. 이거는 4번을 선택한 학생들도 꽤 있을 텐데 바나나는 열대기후 지역에 자라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후에 해당하지 않고요. 5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스프링클러는 이제 옛날에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기후 조건을 사람들이 극복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뭐 오아시스 농업 정도가 발달을 했지만 요즘에는 관계수로 밑에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까지 관을 뚫어서 관계농업을 하기도 하고 이 지하수나 아니면은 외래 하천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흐르는 하천의 물을 땡겨와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어요. 7번 보고서에 표시된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지형에 따른 생활 양식 가 지역이나 가 지역.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나타남. 이것만 보고 답을 찾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온화한 날씨는 기본적으로 온대기후에 많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근데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려면 1년 내내 봄과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상춘기후라고 하거든요. 항상 봄과 같은 기후다라고 해서 이 상춘기후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 해발고도가 2000에서 3000m 사이에 보면 산을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열대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이 해발고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지표면보다 해발고도가 0m인 지점보다 시원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가 나타나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여기를 고산기후라고 해요. 고산기후. 감자나 옥수수를 주식으로 합니다. 감자나 옥수수는 산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작물들이죠. 세 번째, 야마와 알파카 등을 사육해서 털, 지방, 고기 등을 공급받고 짐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야마랑 알파카는 고산기후 지역에서 적응하는 그런 가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사육하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고산기후 지역이구나. 고산기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강수량이 적은 사막기후 아니고요. 2번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기후 맞습니다. 3번 겨울이 매우 추운 한대기후 아니고요. 연중 기온이 높은 열대기후 아니고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기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갑을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 A, B, C에서 고른 것은 자, 갑 학생의 내용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지역에서는 주로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목생활은 한대 지역과 건조 지역에서 많이 해요.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저주로 끓인 차를 마시고 양고기와 채소를 넣어 찐 전통 음식을 즐깁니다.
양은 한대기후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대기후에서 자라는 가축은 술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이겠구나. 근데 A는 보니까 얘네는 냉대기후가 될 거고 B는 건조기후 지역, C는 열대기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B랑 연결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나 4번이 되겠어요. 답이. 을 학생 보겠습니다. 네모네모 지역에서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신료 키워드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고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 마찬가지로 키워드입니다. 이게 발달한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이에요. 열대기후 지역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B, 을은 C를 보기로 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이제 풀 같은 걸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집이 나타나는데 자, 집에 보니까 경사가 매우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라는 건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지붕에 빗물이 고이게 되겠죠. 지붕에 빗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지붕이 무거워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요. 고인 물은 썩은 내가 나겠죠. 그래서 악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굉장히 급하게 만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구나.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바닥이 높아요. 바닥이 높은 고산가옥. 고산가옥이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 기후지역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기후지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열대기후, 열대 특히 우림기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대기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기후에 고산가옥이 나타나는 원인, 이유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열이 내가 집을 만약에 여기 바로 짓게 되면 이 지표에 있는 뜨거운 열이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날씨가 덥고 매일매일이 더운데 땅에 있는 열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거주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벌레나 해충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여기 문을 만들어 놓고 살면 우리 집에 열린 문을 타고 뱀이나 해충 같은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집의 바닥을 띄워놓은 고산가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고산가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고산가옥이 왜 나타나냐 하면 한대기후는 땅의 특성을 보면 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가장 아랫부분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영원히 땅이 얼어있는 층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깡깡 얼어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위에 있는 지역은 여름에 기온이 0도보다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이 지표 중에서 이제 땅 중에서 위에 있는 지표에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녹게 돼요. 근데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이렇게 지표랑 딱 붙여서 짓게 되면 땅이 그냥 얼어있는 땅이었는데 여름에 녹게 되면 물은 얼어있을 때랑 녹았을 때 물일 때랑 얼음일 때 부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름에 땅이 녹게 되면 이 땅이 흐물흐물해져서 우리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이런 고산가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지역의 고산가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연중 고온 다습하다. 고온 다습 덥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이거는 사바나 기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연중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집을 이렇게 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3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온대기후 지역에 해당하고요. 4번 기온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매우 큰 건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고 차라리 하루에 변화하는 양인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 식생의 밀도가 낮은 편이다. 식생의 밀도라는 건 나무나 숲이나 풀 같은 것들의 빽빽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지역은 덥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식생의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생의 밀도가 낮은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과 한대 기후 지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농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농업 방식이 뭐냐면 이동식 화전 농업이에요. 이동식 화전 농업. 앞에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사람이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할까요?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은 이 불 지른 곳에 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재가 있는 땅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요.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영양분들이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재 같은 걸로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래오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지가 황폐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불을 질러서 밭을 만드는 화전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열대기후에서 주로 했던 전통 농업 방식이 됩니다. 보기를 볼게요. 1번 오아시스 농업이라 불린다. 그림에 오아시스가 없었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2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화학비료가 아니라 화학비료 대신에 그 전에 이제 나무랑 숲을 태워서 재를 비료로 사용을 합니다. 3번 기계화율이 높은 농업 방식이다. 기계화율이 높으려면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 기계가 없었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요. 4번 주로 온대기후 지역에서 행해진다. 온대기후가 아니라 열대기후에서 행해집니다. 5번 얌이나 카사바 같은 식량작물을 주로 재배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단원에 해당하는 보충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